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미영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엔데믹의 시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YG앱의 차양면 대표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님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보통 이 회사를 YG앱 리테일 굿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좀 길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는 YG앱 리테일 굿즈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디어웨어의 차양명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앱 사용 행태랑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사는지를 실시간 데이터화해서 이 정보를 대기업과 기관들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많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우리 결제 앱 중에 어떤 앱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더라, 사람들이 몇 퍼센트 결제했더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 기사들을 만들어주는 정보원이 거의 아이디어웨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데이터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대표님 정말 부럽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엔데믹 시대의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는 소비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2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일 텐데요.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오프라인의 소비자 행동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일 거고요. 좀 이따가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 전에 배달 안 시켰었던 분들도 배달 앱을 한 번은 엔데믹 코로나 시대에 이용을 맞아요.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이 경험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옷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사? 이런 생각을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한번 써보신 거죠. 써보시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쪽에 잔류를 할 것이다. 이 온라인이 성장하는 속도는 둔화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유지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화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엔데믹 시대의 소비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결제 금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업종을 분류를 해봤더니 인터넷 서비스는 2019년 1분기 대비 한 515%, 한 6배 정도 오른 거죠. 이야. 올랐고요. 여기 인터넷 서비스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은 371%가 늘었어요. 2019년 1분기 대비. 이야. 이제 배달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게 4배, 5배 정도 성장한 거니까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 쇼핑은 이제 퍼센트는 140% 정도 늘었는데 이게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40%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고 기타 뭐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지금 19년 대비해서는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예요. 벌써 회복을 하고 예. 있고 네. 그런 상태군요. 네. 근데 이제 아직 회복 안 된 건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행, 특히나 해외여행 쪽하고 이제 항공은 이제 항공사들은 사실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물동량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안 가기 때문에 아직 항공은 회복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도 아직은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테일들은 1분기에는 되어 있다. 그런 거를 첫 번째, 그래서 회복 중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걱정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됐고 그 와중에 여행이라든지 조금 준비가 필요한 업종들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네. 그렇게 오프라인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온라인은 또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온라인에 크게 첫 번째로는 인터넷 쇼핑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코로나 시대에 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온라인 쇼핑은 안 하셨던 분들 다 하셨을 텐데요. 이게 한국에서
온라인 거래액이 제일 큰 두 회사가 이제 쿠팡과 네이버인데요. 이 회사의 결제 규모가 2019년 1분기,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한 138%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죠. 그렇죠.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였죠. 배달 시장, 일주일에 배달을 한두 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저도 하루에 심한 날은 2번, 3번씩 시켜 먹었는데 이 배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배달 시장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네. 동일한 기준으로 그 분기 대비 코로나 오기 전 대비 371% 성장을 했는데요. 배달은 정말 많이 성장했죠. 근데 이제 아마도 배달을 시켜 먹는 횟수는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겠지만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이 경험을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크게 성장률은 둔화해도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겠죠. 이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안에는 조금 더 신속한 배달, 따뜻한 음식 상태로 배달해주는 그런 편리에 집중했다면 아무래도 배달해 먹는 빈도 자체는 그래도 코로나가 극심했던 때보다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컨셉의 배달 메뉴라든지 조금 다각도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관련 업에 계신 분들께서. 예, 실제로 배달 서비스들이 그런 그 1인 가구 형태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라는 테마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 고객들이 배달을 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새로운 또 도전 과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집과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죠. 아무래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집도 꾸미시고요. 또 보복 소비라고 해외여행 못 가시니까 침대도 굉장히 비싼 걸로 바꾸시고요. 한편 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집 소비 적어지는 거 아니야? 집에 대한 소비가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인터넷 플랫폼 특히나 말씀하신 그 집에 대한 인테리어나 꾸미기에 대한 성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네, 선진국의 또 비슷한 추세인데요. 한국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실제 서비스명을 거론하면 오늘의 집이라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기준으로 2019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보면 결제 규모가 806%가 커졌어요. 이야. 엄청나게 커진 네, 건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제 한국의 대형 가구 마트인 경우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당연히 거기가 이제 거래금이 훨씬 높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코로나로 정체되고 있는 와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오늘의 집이 거래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이 지금 됐는데 역전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오프라인의 강자들이 다시 마케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시 줄겠죠. 그렇지만 인테리어 소품을 온라인으로 사본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이제 그 경험은 어지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늘의 집께서 회사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 배경에는 이 국내 시장을 참 잘하셨던 그 경험들, 자신감이 아마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진 않은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식주 순서대로 사람들의 소비가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남들한테 막 멋진 옷 사서 잘난 척하고 그런 시장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좋은 음식 해먹다가 결국에는 집에다가 돈을 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사실 10년 전부터 했는데 집에 대한 트렌드가 안 왔어요. 생각보다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확 불붙으면서 오히려 이 집과 관련된 주거 트렌드를 앞당겨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번 불붙은 주거에 대한 트렌드가 또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희비가 엇갈렸죠. 이 영화관은 굉장히 어려우셨고요. OTT 시장은 큰 성장을 했는데 이 두 영역은 앞으로 또 어떻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갈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습니다. 맞아요. 아마 네, 깜짝 기사에서도 놀랐습니다. 많이 네. 보셨을 텐데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유료 가입자가 다소 감소를 해서 뭐 주가가 30% 이상 네.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글로벌 전체에 대한 얘기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한국의 넷플릭스입니다. 한국의 넷플릭스의 거래 금액과 이제 한국의 대형 영화관의 거래 금액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2년 동안 이제 이게 차트인데요. 미디어 이용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변한 것도 굉장히 큰 폐마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가 물론 이제 지금 영화관은 회복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오기 전에 영화관 시장만큼이나 넷플릭스의 결제 금액이 커졌다. 이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드디어 음악이나 이런 게 변한 것처럼 미디어의 시청도 휴대폰 내지는 이제 PC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일반적 엔데믹으로 이제 가면서 좀 줄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 시간이나 영화 시청 시간이 다시 줄겠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경험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넷플릭스가 긴 컨텐츠인데 유튜브처럼 굉장히 짧은 클립을 더 젊은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거하고의 경쟁 구도도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이 더 이상 극장에 잘 가지 않는 습관을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해서 기존 극장 체인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 영화관과 OTT 시장을 경쟁 구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엔데믹 시대에 서로 같이 성장하려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공존하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OTT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극장도 많이 오더라 라든지 극장을 활발히 가는 사람들이 OTT도 열심히 보더라처럼 서로 뭔가 이 엔데믹 시대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협업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장 체인들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영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하는 문화 활동처럼 돼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간단하게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거는 이런 OTT가 많이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대형 마트에 가거나 대형 몰에 가거나 극장에 가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맞습니다. 구매 행동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한편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지요. 커피숍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커피 시장이 사실은 코로나 초기에는 거래액이 많이 빠졌었어요. 맞아요. 직격탄을 맞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 브랜드라든지 거래액이 안 줄었습니다. 거래액이 안 줄었고요. 오히려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하고 계시고 재밌는 건 다만 이제 약간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스타벅스도 많이 늘었지만 이제 저희가 뭐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라고 부르는 이제 메가 커피라든지 또 컴포즈 커피라든지 이런 거래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늘었고 또 요건 커피는 아닙니다만 이런 다양성이 포착이 되는 영역이 여행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거래액이 빠졌습니다. 한국 에어비앤비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차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렇게 하다가 쭉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간 시기였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여행 형태도 많이 바뀌어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역대 최대의 거래액을 찍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행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더 완화되면 해외여행 많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에어비앤비 한 번씩 다 써보시고 하신 경험도 아까 디지털 전환의 경험 못지않게 향후의 소비 활동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아주 대표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커피 마시러 좀 처음에 주춤주춤 가시고 적게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하신 분들은 집 앞에 있는 커피숍 매번 가시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상권별로 커피 브랜드도 굉장히 좋았던 어떤 브랜드와 그렇지 않았던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정말로 직격탄을 맞았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해외 여행자도 없는데 수요가 그렇게 늘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다 혹은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 업종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조금 크게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권이라든지 타겟 고객의 변화라든지 아주 미시적인 아주 좁은 시각으로 이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다시 작아질 거다 아니면 오프라인이 다시 커질 거다가 아니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오프라인이라도 다른 전략이 있고 같은 네. 온라인에서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성장한 업종 또 힘들었던 업종 그리고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기간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차양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